안녕하세요. 투머치팍입니다. 11월 첫날 주식장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급등하고 있는 테마 바로 NFT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게임과 예술품 등 다양한 자산이 토큰화가 되고 있는데요. 대체 불가능한 자산을 만든다는 쪽으로 게임과 엔터,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NFT에 대해서 명확히 살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투머치팍이 오늘 급등한 키워드를 선정해 보았는데요. 메타버스, AI, 블록체인, P2E와 연계된 엔터와 게임주들, 특히 NFT 관련 테마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M게임이라든지 갤럭시아 머니터리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였고요. 위메이드라든지 하이브도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투온, 덱스터를 비롯한 콘텐츠 VR, AR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TV 뉴스를 통해서 보시면 친환경, 탄소 중립, 글로벌 기업들도 탄소 중립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룹이 애플인데요. 애플이 앞서 나가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하루빨리 탄소 중립을 준비해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탄소 배출권을 사들이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현대제철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탄소 배출권을 팔면서 이익을 남긴 휴캠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할로윈데이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일상 회복이라든지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세미시스코라든지 신테카 바이오, 진원생명과학 등 개별적인 움직임이 좋은 주식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성이라든지 이스타코는 정치 테마 관련 쪽에서 대선 예측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메이드가 올라가는 모습 보시면 정말 무시무시했는데요. 메타버스에 이어서 바로 NFT가 열풍을 끈다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NFT가 엔터와 게임주에 탑승해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게임과 예술품 등을 자산을 토큰화하면서 인플레 시대의 해지 수단으로 각광받는다는 점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게임 내 아이템을 현금화하면서 1년 반 만에 주가가 10배 올라가기도 하고 있고요. 서울옥션이 NFT 예술품에 진출한다는 소식으로 금일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 연결이 되었습니다. 또 두나무와 협력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블록체인 관련주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2006년 올린 첫 트윗인데요. 지금 막 내 트위터를 설정했다는 이야기가 지난 3월 경매에서 291만 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그의 트윗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소유권은 낙찰자 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디지털 파일과 구매자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로 기록해서 파일이 원본임을 증명해 주는데 바로 대체 불가능 토큰 NFT가 쉽게 말하면 디지털 세계의 등기부 등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활동 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싶어하는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생태계가 확장될수록 이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디지털 콘텐츠를 컬렉션 형태로 전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고요. NFT 산업 속에 특히 게임주들이 올라타면서 열풍을 끌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10월 주가 상승률이 161%나 되고 있고요. 컴투스도 30%, 하이브도 12%, JYP와 SM, 서울옥션, 아프리카 TV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자회사 위메이드트리 흡수 합병을 하였고요. NFT 기반의 게임 플랫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컴투스는 미국 스포츠 NFT 전문기업 캔디 디지털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두나무와 BTS 굿즈 NFT를 발행해서 전략적 제휴를 검토하고 있는 하이브가 주목을 또 받고 있습니다. JYP 역시 두나무와 NFT 플랫폼 사업을 위해 전략적으로 제휴를 체결하였습니다. SM은 디어유 NFT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서울옥션은 서울옥션 블루를 통해서 두나무와 NFT 사업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는 다음 달 BJ 콘텐츠 기반의 NFT 마켓을 출시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이 나고 있는데요. 3분기 특히 이번 달에 폭발적으로 NFT 거래 대금이
성장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28일 회사명을 메타로 바꾼 페이스북은 NFT를 활용해서 디지털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생태계가 더욱 커질 것으로 국내 NFT 관련주도 계속 상승세가 타고 있다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 불가 토큰 NFT 디지털 갤러리 메타 갤럭시아가 오픈하였는데요. 메타 갤럭시아가 오픈하면서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 시장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갤럭시아 메타버스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가 메타 갤럭시아를 오픈하면서 갤럭시아 머니 트리가 상한가에 도달하였고요. 메타 갤럭시아는 스포츠, 디지털, 아트, 방송,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NFT 콘텐츠를 큐레이션 방식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참여자들은 이곳에서 이더리움과 클레이로 NFT를 거래할 수 있고요.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한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아 메타버스와 NFT 개발 관련 협업 중인 스포츠 마케팅 기업 갤럭시아 SM도 이날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2, 3일 전에 소개해드렸던 하나마이크론과 아모그린텍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NFT가 메타버스 경제 활동의 근간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한번 주목해보고자 하는데요.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의 41%가 이미 NFT를 구매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시겠습니다. 2021년 가상자산 시장에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대중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부터인데요. 디지털 예술가 비플이 10초 분량의 비디오 클립을 74억 원에 판매했고 앨런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부인이자 가수인 그라임스는 디지털 작품 NFT를 만들어 65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며칠 뒤 크리스티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비플이 만든 디지털 작품이 786억 원에 낙찰이 되었는데요. 생존 작가의 작품 중 셋째로 비싼 가격이라는 사실에 시장의 관심이 폭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NFT가 대중에 알려지면서 NFT 구글 검색량이 급증했고 NFT 플랫폼의 주간 이용자 수도 한 주간 40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많은 유명 인사들, 대기업, 인기 브랜드들도 NFT를 채택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하루하루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장을 따라가기조차 어려울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NFT라는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일상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고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시장에 주목한 부분이 고작 반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NFT가 가지는 가치, 우리에게 주는 효용, 산업적으로 미칠 영향 등 관점에서는 NFT 시장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할 필요는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NFT는 토큰마다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해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가상 자산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희소성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고 미술품이라든지 수집품,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 등 고유의 가치를 가지는 디지털 자산들이 NFT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투자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희소한 것을 원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본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NFT의 가치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디지털 자산이고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쉽게 오른쪽 버튼 클릭으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잭 도시가 경매에 붙인 자신의 첫 트윗 글도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데 32억 원이라는 돈을 지불한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세계의 명품 가방 시장을 예로 생각해 보겠는데요. 세상에는 수많은 명품 브랜드가 있지만 하지만 이에 대해 관심이 크게 없는 사람은 모든 브랜드 가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방의 아이덴티티를 모방한 이미테이션이 만들어지고 하나둘씩 그 가방을 들기 시작하고 가방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여기저기에서 그것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본품을 사지 못해 이미테이션 가방을 들고 다닐수록 오리지널 제품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 있고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고 미디어에 많이 노출될수록 가치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테이션 제품을 가진 사람도
결국에는 오리지널 제품을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있는데요. NFT의 핵심 특징은 바로 이렇게 대체 불가능하다는 점에 장점이 있습니다. ERC721이라는 이더리움 표준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ERC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토큰의 표준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암호화폐, 이더리움 등에 사용되는 ERC20는 대체 가능한 토큰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ERC721은 2018년 6월 20일 최종적으로 채택되면서 NFT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ERC721의 코드를 보면 발행에서부터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토큰의 양을 표시하는 ERC721은 대체 불가능을 위해 토큰 아이디와 소유자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NFT에는 자산 고유 아이디와 생성 순서 외에도 품명과 이미지 등 디지털 자산을 나타내는 세부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온체인이 아닌 오프체인에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모든 것을 넣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블록체인이 무거워지고 가스비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때 토큰 URI 함수를 활용해서 언급된 URI로 이동해서 메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NFT 데이터 분석 사이트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상의 NFT 시장 규모는 2018년도 3,676만 달러, 2020년 6,683만 달러에 불과한 시장이었는데요. 올해 3월부터 NFT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이후 9월 현재 43억 1천만 달러 이상의 거래가 이뤄지면서 거대 시장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NFT는 성격에 따라 컬렉터블, 비율과 아트, 메타버스 스포츠 게임, 유틸리티, 디파이 등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메타버스 부동산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다가 작년부터 컬렉터블과 아트 NFT의 강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으로는 스포츠와 유틸리티의 증가세가 눈에 띄고 있고요. NFT를 과연 누가 살까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NFT의 중심에는 MZ세대가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핍세이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 중 41%가 NFT를 구매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영국도 45%가 이 시장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플 NFT 역시 입찰자들 중에 91%가 크리스티 고객이 아니었고 58%가 밀레니얼 세대였고요. 대부분의 입찰자들이 이미 NFT를 구입한 경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주요 경매업체는 물론 소규모 갤러리까지도 새로운 성장성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NFT 작품을 판매하고 거래하는데 적극적인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보수적인 성격이 강한 미술시장에서 이러한 빠른 변화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고 경매 업체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술품 경매 관련주 서울 옥션이 금일 21% 올라가면서 기존의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계속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NFT 프로젝트의 시장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해외 업체들뿐만 아니라 한국 업체들도 직간접적으로 NFT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가격적 측면만 보면 누군가에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돈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주는 길이 되고 있는데요. NFT가 주고 있는 가치 또는 효용은 지금까지는 금액으로 환산되기 어려웠던 미술, 음악, 게임, 부동산, 금융 등 유무형 자산들의 수익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이고요. 이를 구심점으로 커뮤니티가 발달한다는 점에 효용이 있습니다. 크립토 펑크나 이더럭과 같은 NFT보다 이후 발행된 NFT의 아트가 더 뛰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들이 갖는 가치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높은데요.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면, 즉 커뮤니티의 퀄리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 주위에는 수많은 사교 모임이 존재하지만 사내 동아리, 대학교 동아리, 와인클럽, 학부모 모임 등 이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티켓이 필요한데요. 바로 그것이 커뮤니티 NFT입니다. 이 티켓이 미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본질은 들어가고자 하는 사교 모임이 얼마나 활발한지, 그곳에 참여했을 때는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등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실제로 제공됐던 크립토 펑크 NFT가 수조 원의 가치를 갖게 된 것은 그 역사적 의미와 커뮤니티의 발달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NFT는 물건과 물건을 구분해주고 부여된 희소성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제를 이루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자산은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쓸모가 없다는 평가에서 벗어나 메타버스를 떠올려 보고 있는데, 현실의 물건이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결고리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소비와 생산, 투자 등 경제 활동이 일어나야 되고, 바로 NFT가 그것의 근간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크립토펑크와 BAYC 등 커뮤니티 NFT의 가격에는 급격한 시장의 관심과 자금 유입으로 인한 거품이 있다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제 막 NFT에 대한 가치가 형성되기 시작한 초기 시장이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반응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수많은 변수에 따라서 시장이 빠르게 냉각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분석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 기술과 이를 활용하는 산업적 시도는 계속될 것이고, 메타버스와의 접점을 점차 늘려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보는 것보다 NFT라는 것이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했고, 실생활에서 조금씩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된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NFT가 미래 핵심 키워드로 성장할 수 있는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아프리카 TV 또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금일 뉴스를 보시면 이달 중으로 NFT 마켓을 연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BJ들이 또 매일 생산하는 영상 콘텐츠를 NFT로 거래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든다는 예측이 되고 있고요. 아프리카 TV가 블록체인 사업까지 진출한다면, NFT 마켓을 연다면 더욱더 주가가 상승해야 된다는 상승 리포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는 미국 NFT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3D 메타버스를 겨냥하고 있는 유망 스타트업 슈퍼플라스틱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NFT 시장에서 카카오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으려는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가상 셀럽 캐릭터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NFT 기반 예술 경매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는 슈퍼플라스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누적 투자 유치액은 3,800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카카오 외에도 구글 벤처스와 갤럭시 디지털 등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스틴 팀버레이크 등 할리우드 배우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금일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이 사명까지 메타로 교체하면서 NFT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최근 증시에서 NFT 수혜주 찾기가 한창인데요. 이에 NFT 관련 합작법인에 전략적으로 투자한 아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크리에이터와 개발자들이 디지털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호라이즌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이 운영할 계획인데요. NFT 거래 지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토는 또 디지털 자산 시장 진출을 위해서 NH농협은행이라든지 헥슬란트, 갤럭시아 머니트리, 한국정보통신과 함께 합작법인 카르도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디지털 자산 사업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의 연장이라는 부분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합작법인 카르도의 서비스 영역은 코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미술품 등을 토큰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재화를 수탁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MZ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신금융 서비스가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메이드가 미르포 글로벌의 성공에 힘입어 블록체인 사업에 추가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 계속 나고 있고요. 자회사였던 위메이드 트리와도 합병을 마치면서 미르포 글로벌은 NFT를 결합한 게임의 가장 큰 성공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70개국에서 169개의 서버를 운영 중인데요. 미르포 글로벌의 성공은 P2E의 적절한 활용이 한몫했다는 분석도 되고 있는데요. P2E는 결제를 해야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P2W와는 달리 이용자들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글로벌 이용자가 채굴 할 수 있는 NFT 흑철이라는 재화를 통해 게임 내에서 아이템 강화에 쓰인다는 부분에 또 위믹스 토큰 등으로 교환해서 또 위믹스 기반의 블록체인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드레이코라는 또 변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요. NFT 마켓인 엑스 드레이코에서도 교환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빗썸 등 위믹스가 상장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겨서
현금화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미르포 글로벌은 다양한 디파이 요소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드레이코의 더비라는 스테이킹 시스템인데요. 드레이코를 흑철로 교환할 때 사용된 10만 흑철에 대해서 교환 전일까지의 게임 내 누적 채굴량의 10억분의 1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데요. 업계에서는 흑철을 24시간 한 달 내내 생산하면 약 40에서 45만 원의 수익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는 다음 달 공개할 드레이코 스테이킹 시스템을 통해서 디파이 요소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는 부분, DSP는 일반적인 디파이 스테이킹과 같이 일정량의 드레이코를 시스템에 예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자를 얻기 위한 스테이킹과 달리 이자 대신 특정 아이템을 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 중 랜덤으로 아이템을 받을 당첨자가 선정이 되면서 수량과 기간에 따라서 당첨 확률이 증가하는데요.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을 무조건 지급하지 않으면서 아이템에 대한 희소성을 높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당첨자들에겐 드레이코를 100% 환불해주고 당첨자는 아이템을 스테이킹한 드레이코와 맞바꿀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믹스 플랫폼에서 가동되는 게임이 늘어나고 위믹스 생태계가 더욱 다양해지면 이와 같은 디파이 적용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있어서는 게임과 NFT, 디파이를 결합하는 일종의 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디파이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면 속도가 늘어지고 트랜잭션에서 발행하는 수수료가 높아진다는 단점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메이드 관계자는 게임 서비스는 별도 서비스 체인에서 가동되므로 속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고요. 프라이빗 체인에서의 가스비는 플랫폼이 부담하면서 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르포의 글로벌 성공에 힘입어 위메이드는 시가총액 5조 원 이상대로 단숨에 뛰어 올랐고요. 카카오 게임즈의 시총 턱밑까지 따라 붙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에게는 블록체인과 NFT가 승부수가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내부 사업팀으로 시작해서 독립한 자회사 위믹스 플랫폼이 바로 성공의 배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믹스는 블록체인 게임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특화된 게임 플랫폼으로 위메이드에서 개발하는 블록체인 게임은 모두 위믹스 버전으로 출시될 예정이고요. 여기서 위믹스 토큰이 전체 위믹스 생태계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3년이 지난 지금 빛을 보기 시작했고요. 위메이드 트리를 최근에 흡수 합병하면서 게임과 블록체인을 연계하는 메타버스 사업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위메이드의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게임이 플레이 투 언으로 변환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는 내용 밝히고 있고요. 내년 말까지 100개 게임을 위믹스에 올리고 100개 게임들을 위믹스 코인을 기축통화로 게임 코인과 NFT를 발행해서 가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라는 테마에 대해 살펴보셨고요. 게임과 예술품 쪽 희소성이 높아지는 디지털 자산 쪽에 이렇게 또 가치를 매겨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현이 되고 있다는 부분,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이 메타버스 산업과 연계되면서 게임과 엔터 쪽으로 다양하게 넓혀 나가고 있다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을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의 변화를 항상 추적하시면서 시장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파기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